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시민교육, 아시아너브 최진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속에 있는 동아시아를 찾아가 보면서 아시아너브는 어떻게 동아시아 시민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아시아너브 대표이사이자 아시아너브 출판사와 아시안타임즈 그리고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가의 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항상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은 문화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고 인천에서 만난 아시아, 그 안에서 아시아너브가 만들어낸 콘텐츠, 그리고 인천 학교에서 만난 다양성 이야기를 짧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다양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 다양성. 네, 이렇게 알라리 색색이 있는 문화 다양성들. 여러분은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나요? 네,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세계 시민이세요? 네, 저는 세계 시민일까요? 제가 앞서서 막 자랑하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매일 다양한 국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문화와 밀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저는 세계 시민이겠네요. 네, 저는 세계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세계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내 뒷모습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다양한 문화 전체를 바라보고 있나, 숲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냥 나무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네, 현장에서 내가 고민하는 이 문화 다양성,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글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편적인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네,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정말 모든 종류의, 모든 직종의, 모든 지위의,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문제는 그것이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모두를 만나지 않고 일부를 만나고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어떠한 정의가 생겨나면서 제가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의구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고정관념은 하나의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로 만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 제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 이주민들 그리고 강사님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점, 문제점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네, 우리는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요. 정말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라는 거. 네,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을 봤을 때 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평가했을 때도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주민을 말할 때 다양한 문화, 어떠한 특정된 문화를 말할 때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처럼 만들지는 않나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다양성은 제가 특별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 과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나는 과연 하나의 이야기를
유일한 이야기로 만든 적은 없나?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엮어서 더 큰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내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인천에서 만난 아시아. 크게 제가 3가지 아시아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아시아의 모습을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안 허브에서는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만난 국가는 러시아. 인천 연수동에서 만난 러시아예요. 여러분 한박 고려인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8,0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정말 작은 마을에 8,000명이나 되는 고려인들.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양한 국가 출신의 고려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2017년부터 집성촌이, 집단 거주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시면 와, 여기가 한국인가? 러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러시아어도 많이 볼 수 있고 러시아 식당 또 러시아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들도 운남초등학교는 39%가 고려인 학생이라고 하고요. 한박초등학교도 제가 갔을 때 많은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또 특이한 게 15개국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나 고려인이고요. 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한박 고려인 마을에서 아시안 허브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까요? 네, 2019년에 처음으로 마을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을 안에 8,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외지인으로 손님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마을 리더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도 조금 더 마을에 가깝게 마을용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이들이 마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사는 한국 분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함께 러시아어로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함께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러시아 동화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같이 만들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그 지역민들 사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리더 양성 과정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물론 새로운 분들도 영입이 됐지만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초등학교에 직접 실습생으로 파견돼서 실습 과정, 실습을 마친 후에 심화 과정까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격증도 받으시고 직접 수료도 하면서 이제 이중언어 강사로 나아갈 방향성을 잡기도 했는데요. 한박 고려인 마을은 다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끼리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국어가 서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막상 여기에 모이신 분들 한국어 정말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모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모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리더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활동하시기에 충분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박 고려인 마을과는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북성동 인천 차이나타운. 여러분 인천 차이나타운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저희도 2014년 아시안허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차이나타운 방문은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주민을 말할 때 중국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북성동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한 후에 생겨난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처음에는 그저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들을 파는 그런 상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음식점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소품들이 많은 정말 관광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 사진을 보면 2015년이라고 뒤에 보이죠. 2015년에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했던 거예요. 아시안허브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물론 다문화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다문화냐 비다문화냐는 저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정을 하면서 직접 다양한 국가들을 체험하는데 비행기 타고 멀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국가를 직접 발품 팔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네, 북성동 인천 차이나타운이었고요. 여기 다녀와서 후기 작성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해서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가까이 체험하기 활동을 했고 조별 미션을 수행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중 문화관, 그리고 삼국지 벽화거리, 그리고 짜장면 박물관 등을 순으로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조별 미션도 수행한 것 같아요. 사진은 네, 짜장면 박물관인 것 같죠. 맛있는 중국 음식을 먹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다문화 지역들을 탐방하고 조별 미션을 수행하고 그 과정을 레포트로 작성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들입니다. 정말 네, 사진만 보면은 중국 다녀온 것 같지 않아요? 학생들은 하나하나의 건물들 그리고 길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의 특징, 중국의 문화를 익혀가는 과정이었고요. 또 현장에서 중국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부평동 미얀마 마을. 요즘 미얀마 사태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인천 부평동에 가시면 미얀마 마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평동이 남동공단에 가깝기도 하고 또 집값도 싼 편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미얀마는 국가의 특성상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체류 3만 명 정도가 미얀마인인데 그중 대부분이 네, 비전문 인력인 E9 비자를 가지고 온 외국인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동에 아마도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어서 더 많이들,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사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그 결과로 핸드폰 가게, 식당 등 다양한 곳이 미얀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들을 미얀마 마을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아시안허브는 이곳에서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부평에 가면은 부평 모두몰이라고 지하상가가 있죠. 이 지하상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상가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활동 때문에 이제 오래전에 한 4, 5년 전부터 부평 모두몰과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때문에 부평 모두몰 지하상가에 자주 갔었는데 정말 넓고 싼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주민들의 언어로 모국에 알리기 위해서 SNS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얀마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외국에서 왔을 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도 가까운 부평으로 오세요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과 미얀마 마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네, 식당도 있고 핸드폰 가게도 있고 이마트 24도 네, 저희는 정말 미얀마에서 만난 한국 편의점처럼 반갑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미얀마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들이 저희 아시안허브에는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네, 서포터즈 운영, 아시안허브의 글로벌 소셜 큐레이터. 제가 오랜만에 자격증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났는데 글로벌 소셜 큐레이터 자격증 운영반까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지역들, 인천에서 만난 다양한 지역들이 인천의 다양성을 알려줬고 그게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문화 다양성을 익힐 수 있는 하나하나의 지역이 돼서 그 지역들을 탐방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 학교에서 만난 다양성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인천 학교에 갔더니 중도 입국 학생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아직 중도 입국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시던데 중도 입국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의 모국에서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한국의 중간에 들어온 중도에 들어온 아이들을 중도 입국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국제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한국인 학교예요. 이 안에서 적응을 하려니 쉽지 않았겠죠.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제도가 시급할까? 우리 다문화 강사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중언어 강사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이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체험도 하고 이런 연극도 공연도 보여줬어요. 중학교에 가서는 아이들과 체험과 함께 직접 연극도 해보고 대본을 주면서 함께 연극을 하자라고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요. 여러분 같이 연극을 합시다. 배우도 아닌 이 학생들에게 함께 연극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조금 당황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고 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중도 입국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 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프로그램을 하실 때 다양한 국가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다양한 국가, 다양한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훨씬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점은 너도 나랑 참 닮았다 이런 거였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와 닮은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던 점, 힘들었던 점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있구나 라는 점들. 특히 언어적인 문제. 아이들이 일반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수업을 듣기에는 쉽지 않은 언어 구조죠. 저도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통번역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나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는 항상 느끼고 있었고 그 장벽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내색하거나 어디서 불평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고자 사실은 대본을 읽는데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읽고 표현하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만약에 제가 편식하는 습관,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음식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한 편이어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데도 한계점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학생들도 역시나 한국의 급식 여러분들 한국 하면은 급식 좋기로 유명한 거 다들 잘 아시죠? 한국 급식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중도 입국 아이들에게는 내 나라 음식이 아니고 내가 먹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소외된 아이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우리 중도 입국 아이들이 한국의 급식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특식들,
네, 그 나라 음식들도 가끔씩은 챙겨줄 수 있는 네,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해외에서 느낀 또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느낀 점들을 이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있게 바라보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아시아노브는 성인들 대상 그리고 또 어린이들 대상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천 지역에서 인천 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들을 인천으로 데려가서 더욱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인천이라는 지역에 또 매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은 요즘 동아시아 시민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런 과정들도 깊이 관찰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시아너브는 모든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 사업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자격증 과정, 교육 강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글로벌 소셜 크리에이터, 글로벌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 허브와 함께 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안 허브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한 동아시아 그리고 인천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